자, CRAN이 일단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나 n에 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렇게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요. 다섯 번째 항의 값이 2라는 걸 주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네 번째 항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나는 먼저 요 정도를 먼저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항이 뭐야? 세 번째 항이 뭐야? 네 번째 항이 뭐야? 일단 다섯 번째 항이 뭐야?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항이 몇이라고 준 거지? 2라고 준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우리들의 전체 띠디디디디 다섯 개의 합이요 마이너스 2라고 주면서 지금 네 번째 항의 값이 뭔지를 묻고 있다 이거지. 내가 답이에요. 이런 구조야. 그럼 별다른 게 없어. 이거에 대한 것은 무조건 위에 주어진 이 n에 관한 항등식으로부터 그냥 찾자 이거야. 그럼 내가 아는 확정값은 뭐인 거야? 다섯 번째 항인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n 대신 뭐를 일단 대입해야 돼? 어차피 n에 관한 항등식이라며.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요. 나예요. n 대신 뭐를 대입하자고요? 3을 대입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자, 그럼 n 대신 3을 대입했을 때 나야 위의 규칙을 따를 수도 있고 아래 규칙을 따를 수도 있는데, 자, 처음에만 친절하게 써드리도록 할게. 자, 보시면 n 대신 3을 대입하게 되면 다섯 번째 항은 뭐일 수도 있는 거냐면 3을 대입했으니까 a3-a4일 수도 있어.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n 대신 3을 대입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항이 네 번째 항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아. n, 그렇지. 4, 여기 3 이렇게 같아. 맞아? 그런 다음에 n 대신 내가 3을 대입한 거니까 이것 또는 다섯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나예요. 3을 대입했으니까 3-a3일 수도 있어요.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때 a4는 a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다 써봤어. 근데 나는 지금 누구의 값을 알고 시작하는 거냐면 이 값이 몇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야? 2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야. 이 값이 몇이라는 걸 알고 시작한다고? 2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나는 지금 3과 4의 관계를 보는 건데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뺐는데 일단 2라고 불리는 나 무슨 수야? 양수가 나왔대. 그럼 나는 지금 큰 수고 나는 무슨 수여야 해? 작은 수여야 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양수가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A4가 큰 수일 때 이 규칙을 따르는 거였어. 맞아요? 말이 돼? 안 돼? 안 돼. 너는 그냥 탈락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돼? 삭제를 해도 돼. 맞아요? 그럼 당연히 아래 규칙일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아래 규칙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써보면 나야 세 번째 항의 값이 몇이라는 거? 1이라는 정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야. 자, 세 번째 항이 1이라는 건 알았는데 얘의 값이 1이라는 게 딱 확정 짓고 나면 네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건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반드시 표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알 수 있었던 정보는 얘가 지금 1이 된다는 거 확실했던 거고 네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너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지? 그럼 내가 구하려는 답은 하여튼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해. 자, 어차피 항등식이야. 자, 이번엔 누가 확정된 거지? 세 번째 항이 1이라는 게 확정된 거야. 자, 그럼 이 식에다가 n 대신 1을 집어넣을 건데 괜찮아요? 이 식에다 뭐를 대입할 거라고? n 대신 1을 대입할 건데 자, 이젠 그냥 바로 쓸게요. 자,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보다 클 때와 n 대신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케이스 분류되는 거고 그때 1을 집어넣게 되면 세 번째 항의 값이 뭐로 고정된 상태에서 1로 고정된 상태에서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지.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a1 빼기 a2 나예요.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a1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구조는 똑같겠네. 아까 했었던 구조랑 똑같은 것 같아. 자,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값이 큰 거고 이 값이 뭐 했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뜬 거지? 모순이 뜨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싹 삭제시켜 놓고 가면 되는 거 맞지?
요 부분이 오케이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항의 값은 몇이요? 0이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가 0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0인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홀롤롤롤로 얘가 0이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안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안 거야. 자, 그럼 애가 지금 모르는 건 2와 4 괜찮습니까?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만 지금 몰라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내가 구하려는 답은 뭐였던 거야? 네 번째 항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나야. 근데 세 번째, 첫 번째, 다섯 번째는 안 거야. 그럼 저 식에다가 이거 두 번째 스텝이었어. 자, 이제 세 번째 스텝. n 대신 2를 대입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n 대신 처음에 3을 대입했을 때 얘로부터 얘의 값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n 대신 1을 대입하면서 이 값으로부터 이 값이 뭔지를 알 수 있었어. 그치? 그럼 가운데 n 대신 1을 대입하면 우리들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볼게. n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위의 규칙은 a 세 번째 항이 a 두 번째 항보다 크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아는 값이니까 쓰고 가자고요. n 대신 내가 여기다 2를 대입하는 순간 세 번째 항의 값은 1이라는 게 명확해졌으니 1이요. 이런 상태요. 자, 내가 n 대신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의 값이 정확하게 1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 상태인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위의 규칙은 나예요. n 대신 지금 2를 대입했어요. 네 번째 항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네 번째 항이라고 여기다 갖다 쓰면서 그쵸? 위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a2-a3인데 맞아요? 내가 이 값을 아니까 마이너스 뭐라고 갖다 쓰자? 1이라고 갖다 쓰자. 자, 그런 다음에 다시 n 대신 2를 대입하면 아래 규칙은 a4라고 불리는 건 n 대신 2를 대입했으니까 2 마이너스 무슨 2다? a2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자, 그랬을 때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보시면 자, 위에 거 볼게요. 자, 나는 아까 쓰고 갔었어요. 괜찮습니까? 얘를 쓰고 갔었어. A4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 자, 얘의 값이 1보다는 지금 뭐해? 작거나 같아.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요 A4라는 값이 1보다 뭐하다고? 작거나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도 내가 정하고 갔었어. A2라고 불리는 거. 여기서 내가 쓰고 갔단 말이지. 범위를. 두 번째 항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0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야,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서 1을 뺐을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보다 원래 작거나 같아야 해?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뭐야 해? 작거나 같아야 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 여기서 보시면 나야 두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건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0보다 지금 작거나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2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빼면 말이야. 맞아요? 그때 결과는 뭐가 되는 거지? 2보다 뭐하거나 크거나 같다가 돼. 맞아요? 자, 이런 이야기 아닌가?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래 네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1보다는 작거나 같았어야 됐어. 맞아요? 근데 A2의 범위가 지금 뭐였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았어. 맞아? 그럼 마이너스 A2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다시 걔는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여기서 얻는 결론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맞아? 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삭제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만 가능한 거지. 괜찮아? 왜? 원래 A4는 1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튀어나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해해요? 자, 그럼 봐봐. 자, 내가 그냥 너를 A2라고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너 네 번째 항의 값은 뭐였을 수밖에 없고 A2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 그치? 자, 아직 문제에서 안 쓴 조건. 우리 5개의 합. 얘는 쓴 적이 없어. 그쵸? 5개를 여러분들 다 더해 주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a2 플러스 몇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것이 마이너스 2라고 하였으니 두 번째 항의 값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였고 이 값은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나 0보다 작거나 같은 값 맞고 A4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맞으니 맞아요? 내가 원했던 답은 마이너스 3.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